자, 경물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토의 타청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무토가 그렇죠? 무토가 일단 천간의 조합이 기본적으로 병화하고 간목하고 계수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병화는 편인이 되는 거고, 간목은 편관 내지는 칠살이 되는 겁니다. 칠살이 되는 거고, 계수는 정제가 되는 거고. 이런 조합을 바란다는 거예요. 무토 자체가. 그래서 흔히 일반적인 격국론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물상이나 궁통하고 이제 배치가 되는 게, 그렇죠? 이게 이제 편관이고 정관이니까. 이런 형태. 이제 을목이 병화를 보면 상관인데, 경금하고 정관하고는 그렇죠? 배치가 되잖아요. 이게 상관 경관인데도 을목 입장에서는 병화를 더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율이나 조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을 쓰는데도 간목의 세기가 있어요. 무토를 극하고 들어오는데 간목이 적절한 정도고 간목이 꼭 필요한 정도라고 하면 그냥 간목을 칠살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특히나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특히 간목이 내려오면 인목이 되는 거고, 무토 입장에서는 살인상생, 그렇죠? 살인상생이 되고 절처봉생이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합니다. 마치 경금이 병화하고 내려오면 사화하고 조금 친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무토를 높은 산이라고도 보고, 그리고 큰 넓은 운동장, 대지, 평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토를 높게도 보는 거고 넓게도 보는 거예요. 넓게도. 그러니까 넓은 공간, 높은 공간에 그래도 어울리는 것은 간목이다. 물론 을목도 전혀 안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간목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배합이나 구조가 좀 잘 이루어졌을 때, 뒤에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지만, 일단은 을목은 좌우묘유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을목하고 그리고 정화하고 신금하고 개수잖아요. 그렇죠? 다 도합기운인 거예요. 도합기운. 근데 도합기운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도합기운이 드러나게 강한 것이 그렇죠? 을목인 거예요. 을목. 병화가 을목을 정인으로 쓴다든지 묘목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무토도 정관인데도 도화기운이에요. 도화는 치장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무토한테 어울리는 어떤 그 자연의 풍광, 물상, 큰 산에 큰 아름드리, 우람한 어떤 거목, 이런 형상이 맞는 건데, 무토하고 을목이 만나면 약간 꽃동산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물론 무토는 담장이 되고 을목이 담쟁이 덩쿨이 돼서 구조가 좋으면 이렇게 담장을 꾸미고 담장을 튼튼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아니면 무토는 평원이 되고 대지가 되고 아니면 운동장이 되고, 그냥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을목은 잔디가 되는 거예요. 잔디. 그래서 무토의 효용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무토는 이렇게 갑을목을 잘 받아들여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에 간목하고 을목의 효용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간목의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더 크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고, 근데 이제 무토하고 이렇게 아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병화가 있어야 이렇게 생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간목이 있으면 영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개수가 있으면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되고, 이건 상당히 이렇게 무토한테는 중요한 개념이죠.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칠살하고 인성하고 재성하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재생, 관살, 뭐 이렇게 살인, 상생 이렇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이런 배합이 됐을 때를 아주 그 긍정적인 그런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무토가 간목을 만나는 거를, 그러니까 간목이 무토를 만나는 거를 그 독산고목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대머리 독자를 써서 이렇게 민둥산, 큰 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홀로 고자는 이제 오래될 고자가 아니고 외로운 나무인 거지. 외로운 나무. 근데 이 무토에 간목이 서 있는 것도 준산고목이라 해서 준산. 준 높을 준자를 쓰는데, 높을 준자, 그렇죠? 어쨌든 준산 고목이라 해서 이것도 약간 그 간목이 무토를 본 형국 같은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좀 두드러져 있고 드러나고 이렇게 독립적이고 약간 고독할 수 있고 그런 형상을 이룬 것을 이제 무토가 간목을 보는 형상인데, 어쨌든 무토는 무토의 인명이나 어떤 그 임무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생목을 키우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목을 키우는 거. 그래서 이 무토가 만약에 간목이 아니면 을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부차적인 건데 일단은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관성을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래도 이렇게 병, 무, 병, 갑, 개 이런 형태가 이제 놓여야 되는데 다 그대로 6월만 빼고는 무토가 이게 6월의 무토만 빼고는 다 이렇게 그 병갑계를 다 일선의 용신이든 이선의 용신이든 다 쓰게 된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간들이 조합이 유불리가 조금 다 다르죠, 그렇죠? 다르는데 이제 임수도 씁니다. 임수도 이렇게 삼명수수라고 해서 임수도 쓰는데 이왕에 쓴다라고 하면 개수, 간목도 목을 쓴다라고 하면 을목보다는 간목,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토도 병화보다는 정화. 정화가 이럴 때는 정인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다 얘기 나옵니다. 정인이지만 십성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이지만 이렇게 정화는 별이고 달이고 어두운 형국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보면 이렇게 일출동산이 돼서 큰 산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더 어울리는 거지. 달이나 별이 떠 있으면 산이 태양빛이 진 자리 아니에요? 진 자리이기 때문에 병화,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이렇게 잘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큰 산의 거목의 형상이다. 산의 모양이 어때요? 빼어난 모습. 그래서 이건 높을 준자예요. 아까 제가 이 글자를 못 적었는데 이렇게 높을 준자, 높을 준자, 준산의 외로운 나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다른 항상 십천간의 구조를 이렇게 다 항상 원사이드로 좋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이 무토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감목이 감당을 하지 못하면 큰 돌에 거석에 큰 돌에 이건 눌릴 압자죠. 압력할 때 나무가 이렇게 눌려 있는 형국, 눌려 있는 형국으로.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준산고목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거석 안목의 형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있어서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가 돋보이지만 독존의 외로운 뜻이 있다. 독존의 외로운. 그러니까 약간 그 무갑불령이라고 했듯이 그냥 이렇게 이제 높은 산에 나무 하나가 있으면 약간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 영기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이 칠살이니까 그대로 칠살의 동태니까. 그래서 물을 갑으로 소토하지 않으면 불령하다. 이건 이제 영민하지 못하다도 되는 거고, 그런 형태 있잖아요. 사람이 총기가 부족하다도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도 그대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큰 바위에 눌리는 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 목소는, 소토는 이렇게 파헤쳐낸다는 뜻이에요. 덜어낸다라는 뜻. 원활치 않게 되어 줏대가 없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어렵게 되는 성향이 있다. 그게 거석안목이라는 거죠. 거석안목의 형태가. 그래서 개가 갑을 도우는 것이. 그래서 개하고 갑의 관계는 개 청초조로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푸른 풀잎이 조로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듯한 형상. 그래서 갑하고 개도 원래는 관계가 좋습니다. 좋은데 무토가 만나는 갑하고 개도 이렇게 조합이 되면, 왜냐하면 이미 무토는 이게 안개가 되는 거고, 안개의 성분이 있는 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이게 개수하고 이렇게 잘 연결돼서 무토는 양토잖아요. 건조할 수 있는 토인데. 이렇게 그 개수의 수분을 받아가지고 그 조후를 이루는 그러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갑목하고 이렇게 잘 매칭이 될 수가 있고, 이때 병이 더하면 병갑개가 다 투한 뭐가 된다? 상명이 된다. 우리 흔히 이 경우 이제 을목이 투하면 이제 재하고 이렇게 인성하고는 정편제를 안 가리니까 이걸 이제 신강치 삼기라고 그러죠, 보통은. 신강치 삼기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이제 갑목을 위주로 해서 병갑개가 다 투하면 상명이 된다. 그래서 그 6월만 특히 이제 6월에 갑목이 있어도 있으면 쓸 수는 있죠. 쓸 수밖에 없는데 격으로 성격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6월의 무토는 토생금을하고 상관격이 되는 거고, 토기가 설되는 거잖아요. 설되는 거기 때문에 본래 일간토가 약하게 된다. 약하게 되기 때문에 목으로 굳이 소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궁통의 12개월의 용법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신금하고 개수하고 임수만 용법을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도 이렇게 구분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나머지는. 그렇죠? 갑하고 정하고 경은 갑병정, 이렇게 벽갑인정 세트로 이렇게 돌아가고, 무하고 기토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개수하고 갑목하고 병화의 동태를 본다든지, 신금은 이렇게 임수 이렇게 하나 보고, 경금도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정화, 병화 이렇게 이제 보고, 나머지 이제 임계수하고 임계수 정도만 이렇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쓰는 용법들이 많이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6월에는 갑목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편관의 선입견으로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천간끼리의 조합이나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일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좋게 보인다라는 거죠. 무토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간목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월간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민년에 지금까지 갑진월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무일간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연월에서 갑일간이 이 연지에 뿌리도 있고, 그렇죠? 임묘진에 방국도 있고 해서 상당히 강하겠죠, 그렇죠? 편관 칠살이 강한 이제 형국인데, 나머지 같은 경우 정관을 만약에 쓴다, 을목을 쓴다라고 하면 시가 묘시가 되면 을묘시가 돼요. 을묘시, 그렇죠? 갑인을 쓰거나 아니면 인시거나 묘시여도 이럴 때는 괜찮죠. 을목이. 을목으로 정관의 역할을 하는 동태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을목으로만 이렇게 무토를 이렇게 극하려고, 정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좀 영향이 딸릴 수 있다. 간목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무토와 천간 관계가 이제 길한 편이고, 무토의 사명은 목을 키우는 임무이고, 그냥 큰 산이다. 큰 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것이 산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간목이 있을 때 을목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관살혼잡이 되겠죠, 그렇죠? 관살혼잡이 돼서 간목은 고사목이 되고 무토산은 잡초산에 이건 뭐 꼭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잡초산의 형국이 되어서 매우 꺼리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을목이 간목에 근접해 있다면 흉한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목이 무토를 볼 때는 이것도 고산에 핀 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선화명병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을목이 간목을 극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등락개갑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을목이 무토를 극할 때는, 정제로 활용할 때는 간목의 동태나 이런 게 필요한데, 무토가 내가 터전이 돼서 내 땅에다가 갑을목을 심을 때는 이럴 때는 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관살혼잡이 되는 거죠. 관살혼잡이 돼서 이럴 때는 식상으로 하나를 이렇게 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병화로 관살의 혼잡의 상태를, 그건 부차적인 거지. 하나를 이렇게 격의 입장을 보더라도 하나를 정리해 주는 게 더 격이 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신금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으로 그러니까 병화가 있거나 아니면 경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제거해도 길하고 이렇게 이제 경금이 있고 정화가 있는 것도, 경금하고 정화의 관계는 식신을, 그렇죠? 경금 식신을 이렇게 그 인성으로 어쨌든 뭐 만약에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인성으로 이렇게 폐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무토산에는 간목, 개수, 병화가 있는 것이 아름다고, 그냥 딱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딱 무토일간을 보면 우선은 그냥 천간에 세 글자가 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금방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명리가 쭉 발전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그 명징파, 투파라 그래서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 걸 가지고 팔자를 직간하는, 빨리 보는 그런 방식으로 십간 간의 이런 희기, 호불호, 관계성을 따졌는데, 그 연원이나 근원은 궁통에 있죠. 궁통에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발전이 된 건데, 어쨌든 실제로도 상당히 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목 편관은 당연 칠살이니까 문무로 따진다라고 하면 무관의 성분인 거죠. 무관의 성분이고, 배합이 양호할 때는 이렇게 뭐 편관의 성향이, 긍정적인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죠. 편관이라는 건 뭐 남의 정관이 되는 거니까 정의를 지향하고 불의를 용서치 않고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는 이런 봉사성의 양이나 이런 성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리더십도 정관이 갖는 리더십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됩니다.
크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같은 편관이더라도 항상 목기는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예. 생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칠살의 성향이 그렇죠. 인의예지라면 이게 인이잖아요.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으로 편관을 쓰는 거지. 인으로. 이를테면 뭐 간목이 경금으로 칠살을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건 숙살지기로 의로 쓰는 거니까 같은 걸 쓴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훨씬 그런 어떤 온정적이거나 이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더 강하다. 통솔력이 뛰어나고 부하를 잘 관리하고 총명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며 특히 이렇게 그 실제 임상에서 보면 무토일간의 간목 친화력을 가진 간목을 놓고 있는 이런 명조들이 사업도 많이 합니다. 사업으로. 사업을 하면 흔히 재생살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제가 어때요? 무토하고는 관계성이 좋은 거예요. 개수도 그렇고. 재생살의 관계성이. 그리고 무토가 많았을 때는 임수는 무토가 댐으로 작용하는 그런 형국이 있기 때문에 재성하고 관성이 무토하고는 이렇게 좀 친화력이 있는 십성의 관계, 어떤 천간의 관계성으로 보면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솔력이 뛰어나서 부하를 잘 관리하며 판단이 빠르다. 그래서 사업에도 노련한 수완을 발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무토에게 간목은 관성으로 작용하고 배합이 양용할 경우에는 관성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연월에 이런 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유년기나 아니면 학창 시절에 20대 이전에는 뭔가 내가 지향점이니까 그게 이제 목표도 되는 거고 장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무기토 일간들한테는 천간이 나뉘지만 임인, 계묘, 갑진, 을사가 이런 목표나 장래성도 오는 거예요. 관으로도 오고 남자로도 오고 직장으로도 오고 대부분 보면 그렇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감명을 해보면 지금 임묘진월 지났잖아요. 지금 이번 달 좀 지나면 그러면 되게 직장의 이동이라든지 뭔가 포지션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이런 것이 많은데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런 희망, 목표 뭐 이런 희망 같은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구체화되면 직업도 되는 거고 자식 보고 산다 그러잖아요. 이게 미래고 장래가 될 수 있으니까 자식 아니면 여명 같으면은 배우자의 역량, 배우자의 동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구조가 양호할 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죠. 긍정적인 작용을. 그래서 무토가 근이 없이 약하고 간목이 왕하다면 이때는 거석안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석안목이 돼서 그 무토를 소토를 못하는 거지. 간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목다토허가 되고 산이 무너지는 형상이 된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관사론잡이 되거나 이게 되면 토를 뚫고 들어가는 형국이 되니까 결국은 목이 많아지면 무토가 좁아지겠죠, 그렇죠? 내가 심어야 될 목은 많은데 내가 내줘야 될 땅은 적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돼서 여명의 경우에는 평생 배우자에게 시달리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그 기묘일주나 무인일주 같은 경우들이 특히 지지의 관살이잖아요. 그렇죠? 관살인데도 이 나무는 언젠가는 어때요? 이렇게 그 무기토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성분인 거예요. 이게 다 칠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지 자체에도 이런 에너지가 관여를 했을 때는 특히 여명일 경우에는 좀 이런 그 어떤 인생 행로라든지 또 아니면 중년 시점 부분에 이렇든 저렇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스트레스가 되든 변동 요인이든 그런 형상이나 형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불목이나